네, 오인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인혜입니다. 예.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 잘 보냈습니다. 예. 공기가 좋으니까. 그냥 공기가 너무 좋죠, 정말. 바깥에 나가서 산책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저도 한 2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뉴스는 아무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틈틈이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예. 자, 9387님께서 윤 대통령의 포항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 박정희 시대를 겪어서인지 왠지 믿음이 안 가네요. 그때 어린 마음에 우리나라가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 남겨주셨습니다. 그 노래 아십니까? 제7강구. 아니요, 몰라요. 근데 제가 7강구 이야기 하려고 사실은. 예. 그런 노래 있으니까 뭐야,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다음에 불러주십시오. 아니, 제가 모른다고요. 그 노래도 있었군요. 뭐, 7강구 뭐 이런 건가? 모르니까 지어낼 수밖에 없죠. 불러주세요, 한 소절만. 아니 근데 그 노래를 불러서 그때 나라가 잘 되면 네. 신나게 부르겠는데 그때 좀. 그거 뭐 해놓고 국민들만 시컨 들뜨고 말짱 없던 그래요? 일이었으니까 별로 그 노래를 떠올리고 싶지가 않아요. 속았던 기분에 때문에. 그래요? 온 나라에 그 막 노래가 넘쳐 흐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군요. 아니 물론 저도 아주 어릴 때. 저는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럴까요? 네네, 그렇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4178님께서 여기는 광주 광역시인데요. 서울 MBC 권순표에 뉴스 알키기 안 나오는데요. 웬일인가요? 이게 광역시마다 라디오에서 자체 방송을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1부만 나오는 곳도 있고 2부만 나오는 곳도 있고. 그래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라디오 자체로는 자체 방송을 해서 이렇게 잘립니다. 개편 때문에. 아니요, 언제든 이렇게 각 지역 방송국의 자체 방송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예. 근데 개편에 맞춰서 편성이 바뀌었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MBC 라디오 구독하시면 유튜브 미니 앱, MBC 라디오 미니 앱으로 네. 보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예, 유튜브 보셔도 되고요. 예. 네. 0562님께서 요즘 북한에서 오물 쓰레기 투척 건으로 방송을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분단의 시련을 정치적 수단으로 계속해서 이용하는 행위가 실향민의 아픔만 키우고 있습니다. 언제쯤 통일의 그날이 찾아오려는지 암담하지만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오물 정말 얼마나 오물 던지고 참 그러니까 화가 나게 이렇게까지 참 그런다. 도발하고. 예, 그러나 이런 여기서 예를 들어 삐라를 허용해서 저쪽에서 오물을 던지고 또 무슨 대북 확산 방송을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허용하고 이렇게 긴장을 상승시키는 양쪽의 행위들은 그걸 누구를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만 더 높아지는데 가장 원하는 건 평화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뉴스 이어가 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 여권에서 아주 독특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지율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인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기영합주의나 이런 거를 일절 안 하고 계시지요. 돈을 푸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경우에도 건강한 국가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원칙적인 국가 운영의 기조를 가다가 보니까 그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원칙적인 국가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건강한 국가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 하락의 이유라고 얘기했는데요. 권 앵커님은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성일종 이분이 최근에 경로가 죄냐 하시면서 또 윤 대통령을 옹호하셨던 의원이긴 한데 어떤 한 분이 말씀하신 한 네 문장 되나요? 네. 그 네 문장 중에 한 단어도 같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뭐냐 한 사람이 한 네 문장을 얘기하다 보면 저 단어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는데 이분 지금 네 문장 정도는 원칙적인 국가 운영. 한 단어도 동의가 안 되는군요, 정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는 원칙도 어겨가면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이 엉망진창한 국정 운영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옹호를 하면은 제가 가장 할 말을 잃었던 부분은 엄격한 아버지라서 사랑을 못 받는 너무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 저희 아까 석유 시대 얘기 나왔지만 저희 부친들이 얼마나 엄격하셨는데요, 그때. 네. 그 부친들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했습니다. 왜냐?
자식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시고 진심을 다해서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시고 맞아요. 이러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쵸. 우리 대통령이 엄격해서 오직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결과가 나왔다면은 비꼬지 마세요. 네, 아니면 좀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 한일 국방장관이 양자 회담을 열고 초계기 갈등 해법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이 회담의 비하인드 일부가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논란인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 회담에서 일본 측이 우길기 개항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당시 한국이 반발을 해서 합의 보류까지 거론을 해서 합의 사항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한국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침략 전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우길기를 일본이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올려 합의하자고 얘기한 것.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감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네. 우길기 개항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네. 이 나라는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나쁘시는 소리를 못하니까 그냥 일단 내질러 보겠다는 건지. 그런데 네. 이런 상황이 일부에서 굉장히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하도 어떤 민감한 사안들에서 양보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제대로 된 소리를 하면서 우리 국익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 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싸우면 네. 여태간 그렇게 잘해줬는데 일본은 저게 뭐야 하는 국민적 비난이니까 우리 측에서 미리 다 양보를 하니까 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회가 좋겠습니까? 요구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인 항의 같은 걸 잘 안 하니까. 거의 한 번도 안 했죠. 거의. 네. 그러니까 일본 기회로?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에 요구할 수 있는 민감한 소재는 다 요구해 보겠죠. 외교적으로 제가 그쪽 외교장관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민감한 어떤 그동안 요구하지 못했던 요구사항을 요구해도 한일 관계는 아무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저쪽에서는 다 우리 쪽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 역사도 왜곡하고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잘못된 거네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늘 어떤 유화적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저쪽 그러니까 한국은 네. 이 정부의 한국은 무슨 얘기를 해도 여기서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우길기 개항에 문제가 없으면 이걸 물어볼 확인해달라. 정도니 얼마나 긴장을 안 하겠습니까? 예, 이걸 물어보고 합의 사항에 포함돼 이거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면 네.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예. 그렇군요.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 이대로는 괜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2주 전에 유튜브에서 천공이 또 비슷한 언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일들이 기사로 나오겠습니까? 5월 16일 유튜브 채널 정법시대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강의 자체는 1월 14일 수원에서 진행된 내용이고 업로드가 2주 전에 올라온 건데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올랐는데 천공이 이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냐?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 이 나라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다. 예전에는 손댈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 있다. 이렇게 천공이 답했다고 합니다. 이 강의 시점과 업로드 시점이 좀 미묘한 듯. 한데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2년 동안 반복되고 있거든요. 가장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네. 왜 우리가 이 천공이라는 사람의 한 말을 이렇게 다시 가서 거론하고 확인해보고 이게 거론하고 맞는지. 봐야 되는지 정말 전 그 상황 자체가 이 사람 말을 왜 이 사람이 석유 얘기하는 것까지 듣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네. 이게 왜 듣고 방송이나 어떤 언론에서 이걸 찾아보고 네, 하겠습니까? 네, 네. 국정과에 안 믿고 싶지만 이상한 어떤 자꾸 시기가 비슷하게 맞고 네. 이러다 보니까 혹시 그거 아니야 찾아보면 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말이 있고 네. 이런 우연성을 언제까지 이 우연성을 자꾸 쳐다보니까 또 이게 기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그쵸. 또 그랬대더라 진짜. 그 상관관계가 모르죠 우리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런 우연의 일치가 계속 발생하는 거. 네. 그리고 또 이런 우연의 일치가 절대 아니라는 어떤 확신을 못하는 거 우리가.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고. 예.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혼란만 그런 주게 것 때문에 되고. 더 여러 가지 어떤 의혹과 신뢰가. 의심을 하는 네. 거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오늘 브리핑도 어떤 기사에 따르면 뭐 저희 기사는 네. 아니고요. 어떤 기사에 따르면 브리핑 10분 전까지 그 관련 부처에서 잘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브리핑 예정 사실을. 네. 물론 우리 기사는 아닙니다만. 네.
그렇다면 누가 알고 왜 갑자기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어떤 갑자기 이런 자료가 나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쵸. 왜 많은 오늘 세금이 갑자기 들어가고. 급박하게 이런 발표 브리핑이 있었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될 거예요 또.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국책연구기관 조세연에서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 것이라는 아주 황당한 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금으로 정책을 내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정책의 신뢰도를 확확 무너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까 뭐 들었는데 네네. 별로 다시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딸을 둔 또 엄마로서는 이런 정책들 그냥 재미로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 재미로 내도 문제고. 뭐 교재 뭐 남녀가 서로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학생이 조기 입학하면은 말도 안 되는 정책. 그러니까 정책에 고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산유국에 대한 어떤 기쁨 전에 이게 과연 이제 맞는가 이런 천공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혜 씨. 네.